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5.2를 기록해 지난 5월 수정치인 82.2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로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83.5를 웃돈 수치입니다. 미국의 4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현지 시각으로 24일 발표한 4월 S&P 케이스실러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8%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3월인 12.4%보다 하락했으며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감안할 때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으며 조만간 선제 안내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IFO가 발표한 6월 기업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IFO는 6월 기업 신뢰지수가 109.7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으로 24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10.4 대비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 악화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 하락한 16,818.13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도 0.42% 내린 4,350.36포인트로 S&P 500 지수도 0.64% 하락한 1,949.9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독일 지수는 0.17% 상승한 9,938.08포인트에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2% 하락한 6,787.07포인트로 프랑스 지수도 0.06% 상승한 4,518.34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첫 시간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지수의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천억가량의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1%가량 상승하면서 199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미국장은 모두 좀 빠졌네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거 보면 이제 60일 이평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일찍 테레비 끄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왠지 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빠져가야 문제가 있던 것 같은 게 아니고 전날 우리 개인과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과 개인들이 전부 하방 쪽으로 돈을 풀로 걸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뭔가를 사고를 한번 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치는 그런 날인데 일일비하고 그런 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 기준선까지 반등하는 그런 의외의 또 글로벌 장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장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가 거의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21일평과 61일평에 다이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볼 땐 주식이 약세 국면에 보이는 그런 하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래요.
어제도 사실 뭐 1P, 1포인트죠. 1P 연속 빠지다가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선물이 실제로 어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가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나는 그런 대단한 그런 힘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기관들의 전문 상승에 힘입어 그래 되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하루 천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로 무료 공방을 합니다. 지금 100명 제한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입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TV로 입장하시면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주식은 대단해요. 21평에 61평 이 부분이 다 있다는 것은 큰 대단한 그런 힘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매물의 공백이 없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61평의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상승으로 512평을 돌렸는데요. 오늘 512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1988포인트입니다. 1988포인트. 앞으로 6포인트 하방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6포인트의 하락 이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라. 제가 볼 때 오늘 6포인트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추세가 콜 추세로 전환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콜 추세가 절대 전환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푸 추세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콜 추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MACD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가 이제는 추세의 변경이다. 아직까지 MACD 시그널 자체가 약간 돌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투매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해도 오늘 하루나 내일까지 천하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원 자체의 하락에 주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은 인위적인 상승.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느냐 안 했느냐 볼 때 선행 스팬 원의 상승이 있나 없느냐 볼 때 어제 선행 스팬 원이 하락입니다. 또 전환선의 하락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 자체가 오늘 약세가 거의 볼게 확정적인데 그만큼 지금 주식이 외부의 손이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부의 손을 타는 걸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주가가 바닥이라고 제가 이제 팔면은 매국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가를 좋을 때 순간적으로 좋을 때 여러분께서 주식을 빨리빨리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가 주식 일단 보시면 이제 어제 정리가 다 되는 상태인데요. 어제 보시면 여러분 주가가 떠도 우리 개인들이 어제 데미지가 좀 컸어요. 개인들이 어제 이제 60억 정도 잃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러분 어제 98억 있고 나머지 이제 기관들이 다 땄는데 기관들이 요즘에 보시면 전부 그 선물 역량입니다. 선물 역량으로 주가 특히 옵션 선물 역량으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그 전날 미국이 떴거든요. 미국이 떴는데 미국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뜨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이제 과거는 미국이 뜨면 우리나라 뜬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미국이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리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누구도 믿을 거 없다. 지금은 옵션 선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새삼 느꼈을 겁니다. 이제는 내 종목만 사가지고는 안 된다. 특히 옵션 선물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옵션 선물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공방도 열립니다. 공방 열리고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프라인 무료 강좌가 있고요. 왕왕 초보는 10시, 중급은 11시, 오후 2시까지 강좌가 있고 그리고 지방분을 위해서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좌 밤 9시에서 12시까지 서울경제TV 사이트로 하니까 지금 서울경제TV로 신청 안 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 서울경제 직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경제TV로 신청하시면 100명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선물 옵션을
여러분께서 꼭 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분 뭐니 해도 지금 서울경제TV는 아프리카 TV로 접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 260의 평균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평균 가격을 당기는 이런 부분. 제가 여러분 누차 해야겠죠. 평균 가격 멀리 있을 때 액션 자체를 취하라 했는데 이 한방에 올리는 걸 보고 저도 깜놀했습니다. 깜놀했는데 어쨌든 뭐 주식은 주식에 물어보라 말이 있듯이 일단 수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회원들 저때 제일 바닥에서 어제 빠졌죠. 인버스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인버스를 매수하라고 했는데 인버스가 오늘 바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 자신 없는 분들은요. 주가가 앞으로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상승할 것 같으면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걸 식으로 하면 숙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주피봇이 한 방에 다 움직였어요. 막 움직였다 보고 또 어제 주피봇이 어제 이제 월요일인데 한 주 움직일 게 거의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인태형이 나오지 않을까. 본격적인 인태형이 나오지 않을까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 조금 천천히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장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1300억 사면서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올린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뭐 우리가 살 수 없는 네이버, 아메리패시픽,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코덱스 레버리지를 땡김으로써 주식을 했다. 특히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 이상 나왔죠. 특히 프로그램 매수 나왔는데 제가 그만큼 어제 뭐 세월호 사건 그리고 국무총리 사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사건 때문에 정부가 고의적으로 좀 땡기지 않았나.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획책에 놀아나질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주가의 어제 상승은 다시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상승을 그래 해도 랭커 차트는 계속 하방 추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장이 어제가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 차트 볼 것 같으면 가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가가 그만큼 땡겼지만 주가 자체는 추세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환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PMF만 어제 반등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PMF 보셔야 됩니다. 오늘 PMF가 음봉 나오면 확정형이고 그만큼 오늘도 잘하면 주가가 예상외로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참 우리나라 장세는 여러분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이버 이 세 종목만 띄우면 주가가 뜹니다. 사실 어제 주가의 상승은 우리 개인들이 전혀 없는 주식이었죠. 어제 주가의 상승 저도 뭐 어제 보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제 삼성전자의 상승 그리고 네이버의 장봉 그다음에 신한 전부 어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의 추세를 끄집어 올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양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사실 주가의 견인은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우리가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뭐 지수는 없다고 내가 내 종목이 왜 이래 빠졌노 한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1등 주식인데 우리는 뭐 1등 주식이 이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1등 주식 아무리 해도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한방에 이제 그물망 차트 상단까지 뛰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물망 차트 위쪽은 오버슈팅이다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래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가가 아침에 약세 볼 것 같은데요. 만약 횡보 국면이라면 현금화를 최대한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조금 비관적으로 봤죠. 비관적으로 보고 컴퓨터를 끄라 했는데 비관적으로 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60일 2평의 약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60일 2평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이제 60일 2평 저 방송을 기관들이 보는 게 뚜렷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60일 2평에 60일 2평 때문에 곤란할 것이라 60일 2평을 한 방에 땡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60일 2평의 하방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60일 2평의 하방이 1977포인트입니다. 지금 보면 한 15포인트 여유 있게 어제 땡겨놓는 그런 부분이다. 60일 2평이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60일 2평의 그 부분을
여러분 꼭 한번 봐야 된다. 특히 61일평에 꺾이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구름 변곡, 구름 변곡을 꼭 한번 보십시오. 선행구름의 붉은 변, 선행구름이 만약에 꺾인다. 선행구름이 꺾인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이제는 의문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양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양운 기간이 충분히 길었습니다.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어제 그저께 음봉,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은 앞에 선행구름이 붉은 구름이지만 이번에 만약에 음봉이 나면서 구름이 바뀐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강을 목 넘는 강으로 간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선사님이 캔들 차트의 후행 스팬의 하방 이탈 이 부분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음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뭐 하루 뜬다고 또 거품 몰고 얼마 2,100 간다.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현금화를 강력하게 하라. 현금화를 강력하게 하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 참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요즘 어렵습니다. 장이 어렵고, 뭐 장이 완전 럭비공 같아요. 핑핑핑핑 튑니다.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는 어제 주가 올린 거는 두 개입니다. 61일평과 121일평의 하락을 방지하겠다는데, 자, 121일평이 어제 이제 이틀 동안 하락하는 찰나에 어제 땡겨가지고 덜 하락합니다. 그 대신 이제 121일평의 중심선이, 보통 캔들이 주식이 121일평의 중심선으로 많이 갑니다. 121일평의 중심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1960포인트에 있습니다. 60포인트가 이제 중심 자리거든요. 60포인트가 이제 61일평 자리가 이제는 1980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0포인트, 1960포인트가 지금은 지지 자리지만 여러분께서 굉장히 앞으로 60과 80이 저항 자리로 돌변하는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플로우 차트 자체가 어제 상승이 굉장히 얇은 부분입니다. 플로우 차트가 굉장히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얇다는 것은 창 자체가 가볍다는 거죠. 어제 거래 없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무리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뭐 또 누가 추천하고 누가 좋다 하면 기간이 얇아가지고 또 사는데 이번에도 상승해 보셨지만 1등 주식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은 럭비공입니다. 여러분 비관할 필요도 없고 뭐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추세는 어제 주가의 상승은 그 페넌트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페넌트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들의 피를 말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체적인 지금 보면 우리 외국인과 개인들이 주가 자체가 하락하면 돈 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258 이하에 들어가야 돈 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8 밑으로 내려가려고 끄집어 내리려는 외국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은 여러분 261입니다. 그래서 절대 옵션으로 보면 개인들은 261부터 돈 먹고 외국인은 265 이제 이상에서 돈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뭐냐면 기관들이 외국인과 개인들을 시간으로 두드러 잡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부분이다. 시간으로 두드러 잡는다거나 저번에 여러분 6월 강의 때 이 시간 가치로 기관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개인들도 박살나고 이번에도 지금 시간 가치를 전략 전술을 쓰는 그런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에 서두르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낙폭 과다 때 우량주 사가지고 짧은 단타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로 웃다 오시기 바랍니다. 정성천놈 신장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현금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선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대표님의 관심주였던 빙그레가요. 장중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OCI는 어제 AS 때 좀 매도 타이밍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빠지더라고요. 자, 지난 관심주에 대한 AS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급락 후에 반등 시점에 연속성을 가진 이제 상황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난주 수요일에 지수 1900선까지 하락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포트 교체 시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종목이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큰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포트 교체의 기회를 만들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지수 반등의 상황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어제 상승 요인 중에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그 지수 주식 선물 그 주식 동시 순매수가 있었지만은, 일단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도 1% 넘는 하락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은, 그제와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가 바로 들어오면서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지금 상당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지수가 이제 강력하게 슈팅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그런 치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현대차를 지금 상당히 좀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장중에 장중 조정으로 이제 아랫꼬리로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죠.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전저점이죠. 52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에 현재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이제 코스닥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모습들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코스닥이 급락을 할 때 IT 부품주들, 그리고 바닥을 기는 종목들 위주로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국면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닥을 기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아랫꼬리, 양봉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증권사 호평을 리포트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투매가 좀 나왔었고, 개인들의 피바다가 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일진 디스플레이도 그제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어제 급락 후에 추가 급락은 나오지 않고 양봉을 마감하는 모습. 그리고 뭐 크리스탈텍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오다가 멈춘 현상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외에도 SM 같은 경우나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코스닥 급락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투매를 유도한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아랫꼬리를 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코스닥의 현재 특징적인 모습이고, 일단은 어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장의 주도주 성격에 있는 그 종목들이 있죠. 다음이라든지 SK컴즈, 인터넷 섹터,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주도 섹터 내에서의 하락이 나올 때, 그때 그 자금들의 이동 경로가 우리가 빠르게 순환매로 읽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료가 있으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도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여부 체크하시면서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21선의 돌파 여부 오늘은 체크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현재 아랫꼬리를 길게 마감한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전저점이 되겠죠. 5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의 회복 여부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주식 격언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해도 내 종목이 빠진다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또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내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지웰 페어가 지금 단기 상승 후에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그 조정이 장중 조정으로 마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시나리오는 흘러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유지하면서 하단의 21평 갭을 장중의 매음으로 인해서 조정을 마감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는 21평의 튼튼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어제 지수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EGL 페어는 지난번에 코스닥 급락에도 꿋꿋이 이제 버텨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치 성격의 종목으로는 좀 안성 맞춤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의 아랫꼬리에 대한 피로감이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OCI.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만 1,000원대가 되겠죠. 18만 1,000원대. 이 구간이 지금 상당히 체력적으로 OCI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도하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OCI가 장중에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현재 OCI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매도해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재매수 타이밍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노려보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빙그레가 되겠죠.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조금 중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9만 원까지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정고점까지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9만 원 정도 아래 가격권에서는 일단은 전량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21평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준다라면은 단기적으로 공략할 종목들 빙그레에 이어서 이제 내일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고요. 일단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적절한 현금이 있어야지 지금 공략할 종목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만큼 시청자분들 그 보유주에 대한 확신 점검하면서 지수 확인하는 그런 하루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보유 중인 종목들의 수익률 좋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